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공입니다. 오늘은 차트 분석 기본 중에 기본, 이동평균선 설정과 해석. 자, 여러분들 저는 코인 단타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주식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코인과 주식은 설정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동평균선 설정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자, 이동평균선, 무빙 에버리지. 말 그대로 주가가 이동한 평균 선을 만든 게 무빙 에버리지, MA입니다. 보통 이평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1번 이평선 종류, 이평선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 쓰는 게 가장 좋을지, 그다음에 차트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각 이동평균선의 의미, 그다음에 코인에서 이평선, 뭐 주식에서 이평선, 이동평균선의 활용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추세, 역추세, 무추세, 무추세를 보통 뭐 횡보라고 하죠. 횡보, 추세 없음, 그리고 기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추세는 상승, 역추세는 하락 추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요걸 하나씩 지금 설명드릴까 하는데, 일단 간단하게 여기로 들어가서 하면 이동평균선의 종류에는 자, SEMA가 있고요. 그 다음에 EMA가 있고요. 그 다음에 TMA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TEMA가 있고, 보통 많이 보는 게 요 세 개입니다. 자, 심플 무빙 에버리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중지수, 삼중지수. 근데 제일 많이 보는 게 EMA라고 보시면 돼요. 삼중지수까지 가면은 너무 주가를 잘 따라다녀가지고 예민합니다. 예민합니다. 근데 SAMA는 좀 뭐랄까 무뎌요. 무뎌. 그래서 이런 무딘 점을 가장 민감하게 해석한 게 트리플이고, EMA 같은 경우 가장 정석이죠, 정석. 네. 이중지수라고 하거든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평선 설정할 때 그냥 MA는 SAMA거든요. 심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평선 설정할 때는 EMA로 설정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EMA. SMA랑 테마의 중간이기 때문에 가장 쓸만하다. 여러분들이 이중지수를 위주로 앞으로 이평선을 쓴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설정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들 차트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 준비해 왔죠? 이렇게 딱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하나부터 다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요걸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차트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표에 들어가서 EMA 치시면 나옵니다. 이거는 무빙 에버리지 익스포텐셜이라고 나오죠. 요거를 누르시면은 나옵니다. 지수 이동평균이 나오고, 자, 둘, 셋, 네 개까지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평선은. 그래서 딱 요거를 설정하셔야 되는데, 톱니바퀴를 누르시고 처음 거를 자, 20, 30으로 합시다, 여러분. 30. 30으로 하는 게 좋아요. 코인은. 주식은 20, 코인은 30. 색깔은 여러분들이 알아 정하면 돼. 저는 보통 노란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자, 두 번째 거를 5분봉은 안 봅니다. 이평선을 굳이 설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60을 합니다. 60. 이거는 요거를 아니다. 60을 안 쓰는구나. 90으로 해야 됩니다. 주식은 20, 60인데 코인은 20, 90으로 해야 돼요. 요거는 색깔 또 요걸로 하고, 네, 이렇게 지정해 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 게 이제 180이겠죠. 네, 배수로 갑니다. 또 색깔을 지정하자면은 이제 좀 밝은 파란색. 색깔이 너무 안 밝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두께를 좀, 오늘은 원래 이평선은 잘 안 봅니다. 솔직히. 근데 기본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고. 어디 가서 손가락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선을 360선을 지정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충 이해가 갈 거예요. 여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는 흰색으로 그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평선 설정이 맞췄습니다. 그러면은 31선, 91선, 181선, 360선 이렇게 배수로 가게 되죠.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얘기해야 될 게, 자, 각 이동평균선의 의미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난 여기서 설명해 드릴게요. 31선. 한 달 평균이에요, 한 달 평균. 한 달이 30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31선이 한 달 평균이고, 주식은 21선이죠.
주식은 21선이 한 달입니다. 왜냐면은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우리가 일하는 근무가 한 달에 20일 일하잖아. 근데 코인은 쉬는 날이 없으니까 30일로 합니다. 그 다음에 90일선. 네. 분기 평균. 3개월 평균이라는 거죠. 분기 평균. 그 다음에 주식은 60일선을 많이 보죠. 네. 마찬가지로 토요일 휴무. 그리고 80일선. 이게 뭐 반년선이죠, 반년선. 주식 같은 경우에는 120일선을 보죠. 네. 주식했던 분들은 좀 21선, 60선, 120선 중요한 걸 알 거, 딱 느낌 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0, 365로 해도 되는데 보통 360일로 합니다. 왜냐면은 뭐 이것저것 그냥 평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커지기 때문에 1년 평균. 예, 이렇게 나오죠. 주식은 보통 원래 240일선인데 예, 마찬가지로 토일 휴무. 근데 주식에서는 좀 다르게 보는 게 20일, 60일선까지 이렇게 보는데 121 요거를 약간 224일선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를 112일선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그 이유는 우리가 쉬는 날 있잖아. 여름 휴가라든가 뭐 추석, 설날 그걸 빼면은 224일선이 딱 1년이다. 만년도 마찬가지고 그에 반해서 코인은 매일매일 열리고 쉬는 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30일, 90일, 180일, 360. 요 선이 의미하는 바를 일단 주식은 지울게요. 저는 코인 선물 위주로 방송을 하는 거니까 지우겠습니다. 일단 주식 하시는 분들은 뭐 차트 분석은 같지만 자 30일에서 한 달 평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네, 한 달간의 주가의 평균이에요. 요거 같은 거는 단기 추세 그리고 현재 추세를 가장 잘 나타냅니다. 여기 펜이 좀 마우스가 별로라서 좀 쓸게요. 그리고 현재 추세 91선인 분기 평균이잖아요. 이거는 분기 추세. 그리고 현재 추세가 아니라 단기 추세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가장 좀 현재라기보다는 약간 과거죠. 예. 현재라기보다는 최근이라 그랬다. 최근 추세. 90일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년 180일선 솔직히 많이 안 봐. 이거는 뭐 그냥 중장기 추세. 이거는 반년 추세. 과거 추세. 그리고 마지막 1년 평균은 말 그대로 장기 추세. 1년 추세, 그 다음에 대추세라고 합니다. 대추세. 딱 이해 가시죠? 30일선은 현재 추세고요. 90일선은 최근 추세, 180일선은 과거 추세, 360일선은 대추세. 이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30일선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거를 추세선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예. 추세. 현재 추세, 추세선. 90일선을 세력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은 90일선을 이탈하면은 세력이 일단은 팔고 나갔다. 예. 그리고 180일선은 뭐 애매한데 이거는 뭐 생명추세라고 부르죠. 생명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361선은 말 그대로 대- 대추세선. 중요한 거를 따지면 다 중요하겠지만 요것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모든 게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게 방향이 맞는 겁니다. 31선보다 91선이 뒤에 있고 180선이 뒤에 있고 361선이 뒤에 있으면은 요거를 바로 상승 추세라고 해요. 이게 많이 들어봤죠. 정배열. 말 그대로 짜라락 순서가 이런 경우 31선, 91선, 181선, 360선 보통 상승하는 종목들은 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배열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추세라고 하죠.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하락 추세. 이거를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역배열 나오면 일단 하락이 아직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 상승하기는 아직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역배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만약에 막 뒤죽박죽 돼 있으면은 뭐,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막, 추세, 오락세. 한마디로 지금 횡보장이란 얘기예요, 횡보. 현재가 약간 횡보장으로 보여지죠. 엉망으로 돼 있거든. 지금 하락 추세까지는 아닌데, 비트코인만 보면은 횡보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평균선 의미를 받고, 코인에서의 이평선 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코인에선 이평선을 매매할 때 거의 쓰지 않아요. 차라리 추세선이나 이렇게 라인은 트렌드 라인을 많이 보는데, 솔직히 코인에서는 이평선을 많이 보진 않습니다. 그나마 많이 보는 게 360선이나 181선, 31선, 91선은 거의 보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은, 자,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자, 지금 361선이 가장 밑에 있고, 그리고 180선 그 다음에 90선 다음에 30선 이렇게 있죠. 뭐라 그랬어요? 정배열입니다. 아직까지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무너지려고 했잖아요. 캔들은 빼고 보셔야 돼요, 일단. 지금 한 31선이 91선 밑으로 크로스 하려고 그러잖아. 여기가 1차 지지가 깨진 거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빠지면 2차 지지가 깨진 겁니다. 여기까지 깨지게 되면은 이제 하락세가 나오는 건데, 아직까지는 상승세에 살아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81선을 주로 보는 게 뭐냐면은, 이게 생명선이라고 했잖아요. 요 181선. 요 라인이 지지가 되면은, 일단 추세는 계속 살아날 수 있어요. 최근에 181선 위협을 받고 다시 올라가 있는데, 위협을 받고 있죠. 가장 강력한 지지선은 얘가 1번, 2번, 3번, 4번이죠. 당연하죠. 숫자가 길면 길수록 지지력이 강해집니다. 저항도 마찬가지예요. 저항도 지금 여기가 저항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게 181선, 강력한 저항선이기 때문이고, 실제로 31선이나 91선도 지지가 나오긴 하는데 좀 잘 무너지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솔직히 코인에서는 이렇게 이평선을 잘 보진 않는다. 왜냐면은 그걸 되찾을 할 지표도 많고, 이평선은 세력들이 페이크를 많이 씁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이탈한 척하고 올려버리죠. 이때도 이탈한 척하고 올려갈지 모르겠어. 이때도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평선은 굉장한 후행 지표예요. 우리가 요걸로 거래를 돈 번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평선은 대충 어떤 흐름이다 이런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때는 완전 역배열이었죠. 네, 역배열.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로 바뀌는 순간 이제 행보가 나타나죠. 이때부터 막 뒤죽박죽 되면서 여기서 이평선이 밀집하죠. 이평선 밀집한 다음에는 방향성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밀집 다 모인 다음에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바로 상승의 기본인데, 반대로 하락할 때도 밀집한 다음에 하락이 나와요. 보이시죠? 이때도 밀집한 상황에서 이제 급락이 나오죠. 결국은 수렴과 확산입니다. 예. 결국은 이평선이 모였다는 수렴을 했다는 얘기고, 조만간 위도 안 해든 방향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다시 이제 수렴을 한다면은 얘가 내려오고 얘가 올라가고 이쯤에서 다시 수렴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비트코인이 60K를 일단 깰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렴이 한 요 정도에서 나올 거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예상하기 굉장히 좋은 거고, 요거를 조금 단타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해본다면은, 단타로서는 활용도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361선 위로 올라오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롱을 치지 않습니다. 매수를 하지 않아요. 매도만 합니다. 15분봉 기준으로 요 하얀 선 위로 올라오면 롱을 잡되, 그 밑에서는 무조건 숏만 치는 겁니다. 이렇게 저항선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4시간 봉도 마찬가지인데 4시간 봉은 좀 느리니까 15분봉으로 기준으로 하면은, 그리고 요 라인 위로 올라갔을 때만, 요럴 때만 롱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요럴 때만, 정배열 나올 때만. 이거는 그러니까 기법으로 쓰기엔 조금 애매하고, 현재가 상승 추세다, 하락 추세다, 요런 거를 알기에는 굉장히 좋은. 근데 실제로 이렇게 위에 있는 경우, 밑에 있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평선이 매매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1분봉을 한번 가볼까요? 1분봉 가면은 이제 이게 360분 봉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6시간 봉, 6시간 가격대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로 뭐 돌파할 때 매수하고 뭐 저항받을 때 매도하고 굉장히 애매합니다. 절대로 이평선으로는
코인 단타가 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칠 수는 있죠. 근데 좀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 이평선으로는 전체적인 좀 긴 추세나 지금 현재 상황이 상승인지 하락인지, 그리고 지금 어디가 지지 저항이 나오고 있는지 그런 거는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단기적으로 단타에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한마디로 추세를 알고 싶대 알 필요는 없다는 거죠. 딱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뭐 4시간으로 본다면은, 이때가 추세예요. 추세. 정배열 나오면서 추세가 나왔고, 이때 깨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기서 하락 추세가 나온 거고요. 이런 데가 무추세입니다. 무추세. 횡보. 횡보 구간은 솔직히 말하면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되는데, 횡보 구간이 매매가 제일 좋긴 하지만 가장 어렵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잘 구분하시길 바라고. 지금 계속 역배열이잖아. 언제부터 역배열이냐면요, 여러분들. 이때부터 계속 역배열이었어요. 6월 7일부터. 그러니까 이때부터 역배열이 계속 진행되는 한은 여러분들이 숏만 치는 거야. 롱은 중간에 치면은 위험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칠 구간이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요 하얀 선이 가장 위에 있는 한은. 근데 지금 최근 다시 이제 이평선이 모이고 있죠. 이러면은 방향성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위로 가던 밑으로 가던 한번 크게 한번 방향성이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서 이평선으로만 봤을 때는 우리가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예상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 위로 난리를 치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확실한 거는 이평선이 모두 돌아간 다음에 롱을 잡는 건데,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역배열 나오다가 이평선 밀집했다가 완전 정배열로 바뀌었죠. 이때 진입하는 게, 예, 이평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반대로 또 이평선은 매도 타이밍이 너무 느려지는 게, 숏을 잡으려면은 다시 정배열이 깨져야 되잖아. 요런 데부터 숏이 나오는 거죠. 정확한 숏 타이밍이 뭐 요쯤 되겠네요. 요쯤. 요럴 때. 근데 좀 굉장히 타이밍이 늦게 나온다는 거. 한마디로 이평선은 결국 긴 추세, 큰 추세를 볼 때 쓰고, 지금 현재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횡보장인지 요거를 구분할 때만 쓰면 된다. 아셨죠? 오늘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동평균선 종류에는 EMA, TMA, SMA가 있는데 우리는 EMA를 쓰면 된다. 설정 방법은 차트 제가 설정해 드렸죠. 30, 60, 80, 360의 4개 선을 보면 됩니다. 이동평균선의 의미는 31선은 초세선, 61선 세력선, 180선 생명선, 360선 대시세선. 중요도는 이렇게 갈수록 중요해지긴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게 깨지면 안 돼요. 180선 깨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코인에서의 이평선은 솔직히 크게 활용도가 없습니다. 현재 추세가 하락장인지 상승장인지 횡보장인지 요거만 구분하는 정도로 써야지 매매 기법으로 쓰기에는 부족하다. 대신 현재 상황을 평가하는 데는 최고다. 이동평균선의 활용하는 방법에는 뭐 정배열 만들어질 때 롱 포지션 들어가고, 역배열 만들어질 때 숏 포지션 들어간다. 근데 너무나도 자주 안 나오고 페이크가 많습니다. 그리고 추세는 정배열일 때가 추세, 그리고 역추세는 하락장일, 역배열일 때가 역추세, 우추세는 기죽박죽, 그리고 기타. 이평선이 밀집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 순서 상관없이 한 곳으로 뭉치게 되면은 이제 한쪽 방향으로 이제 크게 힘이 나온 구간이다. 이평선이 밀집하고 수렴 현상이 나타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한쪽 방향으로 크게 상승이 나옵니다. 근데 요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수렴이 나와도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수렴이 나오고 만약에 방향이 나오면은 그때 약간 트렌드하게 추세를 타야 되는데, 그거를 결정하는 게 이동평균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결국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이 거대한 시세를 보는 데는 가장 좋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뭐 지금 추세상으로는 아직 상승장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181선 여기가 깨지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여기가 깨지게 되면 다음 이평선 지지 라인이 여기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까지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거의 한 20% 가까이 하락이 나올 것 같은데, 15% 정도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가 뚫리면 여기까지는 하락한다고 봐야 돼요. 이게 바로 이평선의 지지고, 만약에 반등이 나와도 일단 여기선 부딪힌다는 거죠. 여기 91선에서 저항이 지금
쌍저항이 있잖아. 단기 추세선 둘 다 저항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지금 현재로서는 상승이 나온다 해도 한 6% 정도 상승 나오면은 저항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이때도 계속 저항 못 들고 밀렸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매매 포인트를 그나마 잡을 수 있는 거는 여기가 지지받으면 롱을 들어가되 이 라인을 손절가로 잡는 겁니다. 지금은 롱 포지션, 숏 포지션 둘 다 잡을만 해요. 근데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결정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거를 감안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은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다른 지표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 무빙 에버리지 알아봤고,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을 나중에는 안 봐요. 안 보는 이유가 저 같은 경우도 이동평균선 안 봅니다. 제가 원래 보는 차트가 이런 차트가 있는데 이동평균선 어디에도 없죠. 그냥 요 라인 하나 있고 이동평균선 어디에도 없죠. 그 이유가 요거를 다 지워도 이제 이동평균선을 이제 다 지워도 대충 어디든지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 때까지는 이동평균선을 그래도 오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게 대충 보이거든요. 네. 대충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방송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피보나치 수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황금비라고 하죠. 황금비.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 황금비인데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피보나치는 뭐 있어 보이잖아. 실제로 피보나치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딱 그어가지고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계산하도록 하고, 피보나치는 코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보다는 코인에서 잘 맞아요. 그 이유도 알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피보나치 관련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트 공부 채널의 차공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저의 이 허접한 방송이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주말 되세요.